우리 이번 시간에는 저기부터 갑시다. 화학 저번에 물리 했으니까 화학 조금 더 가고 물리 마지막 파트에 조금 남은 게 있거든. 질량과 에너지 파트 남아있는데 그거 오늘 시간 되면 좀 하자고. 먼저 화학부터 들어가자. 우리 오늘 화학 할 거예요. 그래서 화학결합에 양대산맥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있지? 그 얘기를 할 거거든. 이렇게 표현하죠. 자, 선생님하고 화학을 했잖아. 화학을 한마디로 뭐라 그랬지? 그렇지. 최각전자의 장난이라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최각전자에 대한 상태를 계속 배웠단 말이지. 주기율표에서는 뭐라 그랬어? 최각전자가 같은 애들을 모아놓고 걔네들 뭐라 그랬죠? 그렇지. 족 같은 애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애들이더라. 자, 그 다음에 그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거를 이제 또 표현하기 위해서 또 뭘 배웠지? 오비탈의 전자 배치를 배웠다고. 그래서 최각전자의 에너지 상태랑 그 다음에 심지어는 방향성까지도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서 결합을 할 거냐, 결합이 가능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야. 그런 걸 배웠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화학결합에 대한 양대산맥,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을 배울 거야. 거기에 이제 니네 화학2에 가면 고3 때 배우는데 화학2에 가면 기체, 액체, 고체 파트가 1단원에 나오거든. 그 중에 세 번째 파트에 고체 파트가 나와. 거기서 이 화학결합을 한 번 더 다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줄게. 이거는 고3에 나오는 내용이다. 고3 화투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온결합하고 화학결합을 굵직하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죠. 공유결합하고 그 다음에 금속결합하고 이렇게 나눈다.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은 뭐 배위 공유결합 이런 것도 배우는데 그건 공유결합에 들어가는. 그래서 굵직하게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는 저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좀 주도적으로 할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3 때는 이걸 고체로 배우거든. 고체 파트에서 이걸 다루기 때문에 이온결합진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온 결정이라 그래. 크리스탈. 그죠? 그래서 이온 결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것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원자 결정이 있어. 그 다음에 원자 그러면 이제 또 모두 있어야 되겠니? 분자 결정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되어 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 결정이란 말을 원자 결정이라고 안 하고 여기를 그냥 공유 결정이라고도 합니다. 제근 원자 결정, 어떤 공유 결정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되겠어? 금속 결정이 되겠지.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이제 이온결합 그러면 일단 금속, 비금속으로 되어 있다.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은 비금속, 비금속으로 되어 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금속결합이야 당연히. 금속결합인데 금속결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에 있어? 여기에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들. 금속결합의 특성은 이놈의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좀 구별을 해야 돼.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금속이 어디? 금속이 보이질 않는다. 자, 이런 것들 금속이잖아. 눈으로 봐도 알잖아. 이 정도는 금속인 거 알잖아. 여기 분필 뭐예요 이거? 이거 탄산칼슘이거든. CaCO3. 이거 이온결합 물질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게 이온결합이고 금속결합인 거 알겠는데 이게 시험지에 지면에 문제로 나온단 말이지. CaCO3 뭐 녹는점 몇 도, 철 녹는점 몇 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철, 은, 금 이런 거 금속인 건 알지만 녹는점이나 이런 걸로 주어졌을 때는 그냥 이름만 나오고 녹는점이 높다라고 나오면 우리 금속도 높고 이온결합 물질도 꽤 높은 편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녹는점 같은 걸로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물어보는 게 녹는점을 많이 물어봐. 그런데 이 녹는점이 좀 범위가 높습니다. 멜팅 포인트라 그래서 MP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온 결정 같은 경우 한 700도에서 심지어 2800도 정도까지 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꽤 높은 편이야.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녹는점이 좀 높은 편이다. 그에 비해서 금속 결합 같은 경우는 녹는점이 몇 도냐면 우리 가장 높다 한 3,000도 정도 돼요. 그다음 보통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얼마 전에 배웠잖아, 니네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은 녹는점이 어땠지? 100도 미만이었어. 이건 좀 예외적으로 나트륨, 뭐 칼륨 이런 애들은 100도씨 미만이다고. 그러니까 어떻다 그랬니? 얘는 되게 무르다 그랬지. 그래서 칼로 잘라 그랬잖아. 지우개 자르는 느낌으로 잘라진다 그랬잖아요. 녹는점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또 녹는점 나오면 가장 높은 애가 사실은 여기에 존재해. 원자 결정 누구야? 우리 여학생들 좋아하죠? 다이아몬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 그치? 니네 김중배가 누군지 모르니? 몰라? 선생님 알아요? 김중배? 뭐야? 도대체 김중배를 모른단 말이야? 이수일과 심순애 몰라? 아, 그래? 이수일하고 심순애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게 일제강점기 시절 얘기야. 근데 이제 이수일이 되게 가난한 고학생이야. 그러니까 이제 심순애가 뭐예요? 허드렛 일 해가지고 책 사주고 그래갖고 공부하고 검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사법고시. 근데 이제 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근데 그 김중배라는 사람이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은 막 뭐 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세컨드, 서드까지 있어. 막 부인이. 그래갖고 또 부인을 얻는 거야. 그 후처자리로 들어가면 돈을 많이 준다 그래갖고 이 남자 이수희를 자기 애인을 성공시키려고 이 여자가 그 제처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받아. 그래놓고 남자한테는 이별을 구하죠. 나 너같이 능력 없는 사람 싫어. 난 돈 많은 사람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수일이 술 먹으면서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래갖고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여자는 그걸 노린 거지. 그리고 이제 자기는 가갖고 막 학대당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은 김중배를 죽입니다. 이수일이 그래서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아? 꺼져. 너 가. 너 필요 없어. 난 여자 믿었는데 이제는 안 믿을 거야. 난 공부만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사가 됐네. 근데 이 심순애는 김중배를 죽인 거예요.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결국 살인자로 법정에 나왔는데 그 법정에 이 저기를 구형하는 검사로 온 게 이제 이수일인 거야.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심파극이지. 그런 거 있었어. 그래갖고 그 헤어질 당시에 이수일이 심순애한테 너 그렇게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좋았어? 가버려. 빨리 꺼져버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난 너 성공해서 꼭 복수할 거야. 뭐 이런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다 알려지죠.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런 상황이라. 나중에 그 돈을 독지가 통해 갖고 우리 수일 씨 성공시키려고 내가 대준다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계속 돈을 대준 거야.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여자들은 다이아몬드 선생님 안 해도 다이아몬드를 되게 좋아해. 근데 선생님도 못 믿어서 내가 다이아몬드 여기다 숨겨갖거든 있잖아. 이거 다이아몬드야? 네. 36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내가 여기다 숨기고 다녀. 목 따는 거 아니야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다이아몬드는 온도가 몇 도 정도 될까요? 4,000도에 4,000도. 그러니까 사실은 녹는점이 가장 높은 거는 원자 결정에 또는 공유 결정이라고도 해요. 다이아몬드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의 텅스텐이 이게 한 탱크 껍데기 만드는 재료야. 한 3,000도 정도 되고요. 보통 일반적인 금속 우리가 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1,53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는점 여기 이온 결합 물질도 뭐 탄산칼슘 같은 경우 이가 같은 경우는 한 2,000도, 1,800도, 2,000도 막 이렇게 올라가 2,800도까지 올라가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녹는점으로는 광범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냐면 이건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배울 거야. 니네 CO2 있죠? CO2 이렇게 돼 있어. 야, CO2가 G라고 써 있으면 이산화탄소잖아. S라고 써 있으면 뭐죠? 드라이 아이스야. 베스킨라빈 31 거기 가면 주잖아요. 얼마나 걸리세요? 30분인데요. 그럼 드라이 아이스 왕창 넣어주잖아. 그치? 그게 바로 근데 드라이 아이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 분명히 고체라고요. 근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지? 날아가 버리지. 승화되지. 액체를 거치잖아. 왜?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습니다. 압력이 좀 높아야지 액체 상태를 거치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돼 버린다. 우리 중학교 때 승화되는 거 배웠었잖아. 뭐 배웠니? 아이오딘, 요드라고 했던 거. 아이오딘 이게 고체 물질이잖아요. 그렇지? 하이드로젠 중에 뭐라 그랬어? 중요하다 그랬죠. FCl-BrI. F하고 Cl은 다망색 기체, 황록색 기체라 그랬지. 근데 브롬은 뭐라 그랬어요? 브롬 뭐였어? 남자 피부 뚫고 들어와서 정자 망가뜨린다 그랬잖아. 되게 독한 물질이라 그랬죠. 걔는 액체야. 젓갈색 액체. 기분 되게 나쁘게 생겼습니다. 막 젓갈색 액체가 막 피어올라.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고체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그 얘기 해줬다고. 왜 고체로 존재한다? 분자 간의 인력이 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녹는점 끓는점이 높다. 다 노트에 필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오딘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분자 간의 인력이 낮은 편이야. 그러다 보니까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고체로 억지로 만들다가 놔두면 기체로 승화되는 승화성을 갖고 있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는 억지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가만 놔두면 주로 기체 상태로 많이 있는 애들이야.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더라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주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이야. 몇몇 예외들이 있지. 몇몇 예외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은 기체 상태가 많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으로 높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온 결합하고 금속 결합이 녹는 점이 높은 걸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구별이 안 되잖아. 이온 결합하고 금속 결합이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구별하는 게 뭐예요? 전기 전도성이라고. 이게 전기 전도성이라고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에 이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에는 전기 전도성이 없더라. 액체 상태에는 전기 전도성이 있더라. 이게 구분 기준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금속 결합은 고체 상태에도 전기 전도성이 있고 액체 상태에도 전기 전도성이 있더라. 이렇게. 어디 차이예요? 얘 차이지? 고체에 있냐 없냐. 니네 대표적인 이온 결합 물질 뭐 있어? NaCl이잖아. NaCl이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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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 이렇게 고체 상태로 딱 규격화돼 있어. 여기다 전기 집어넣어.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요. 액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지? 이제 녹기 시작하죠. 흐물흐물. 그러면서 뭐가 이동해? 이온이 이동해. 이온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온 형성이라고 할게. 이것 때문에 이온의 원래 뜻이 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하 나르게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원래 charge 캐리어야. 캐리어. 니네 여행 갈 때 캐리어 가방 들고 가잖아. 전하 나르게야. 그래서 charge 캐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전하나 양전하가 이 이온을 타고 이동해서 전기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우린 전기를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액체 상태 두 가지가 있죠. 이거 구별해야 돼. 뭐 있어요? 용해 상태가 있고요. 용융 상태가 있어. 니네 이거 구별하지? 용해는 용매에 녹는 거야. 물 같은 데 녹는 거를 용해라 그래. 용융은 뭐예요? 지 스스로 녹이는 거. 최근에 오징어 게임 때문에 달고나가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니네 달고나 만들어 봤니? 안 만들어 봤어 그거? 한번 해봐야 되는데. 설탕 넣고 이렇게 불 위에서 이렇게 젓잖아. 그럼 하얀색 설탕이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얘가 녹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투명해져. 그럼 그 투명해질 때 이제 어떻게 되나 소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면 거기서 이제 기포가 막 생기면서 그 노란색 비슷하게 그 갈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찍잖아요. 모양을 찍는 거. 그때 그 설탕이 한 얼마 정도 될까? 한 300~400도 되면 400~500도 되면 녹겠지. 그래서 흐물흐물 녹는 시럽 상태로 되는 거. 그걸 용융이라고 하는 거야. NaCl, 소금도 염화나트륨도 마찬가지 한 600도, 700도 정도 되면 그렇게 투명하게 녹습니다. 녹으면 거기 안에 이온이 움직인다는 얘기거든.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전기가 통하는 거야. 반면에 금속 결합은 그냥 고체가 됐든 액체가 됐든 그 안에 누가 존재한다? 자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는 전기를 통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용융 상태에 대한 얘기가 그래프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를 하나 선생님이 그려볼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온도야.
여기를 전기 전도도라고 해볼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이 점이 뭐가 될까요? 이 점이 녹는 점이 되는 거야. 그리고 전기 전도도가 0에서 갑자기 여기를 지나가고 갑자기 껑충 뛰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상태겠니? 고체 상태고 여기가 액체 상태인 거야.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에 용융되는 정도를 갖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은 고체 상태에서는 아예 전기가 안 통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전기가 통한다. 이런 얘기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게 이온결합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전기 전도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화학결합에서 중요한 내용들이야.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뭘로 구분한다? 전기 전도성으로 구분한다. 뭐하고 뭐를? 이온결합하고 금속결합을. 녹는 점으로는 구별하기가 좀 어렵다. 전반적으로 다 높다. 녹는 점 보고 딱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온결합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이온결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에도 그렇고 전기분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이온결합하고 같이 전기분해를 설명해 볼게요. 전기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화학 반응을 할 때요.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각전자가 우리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한 전자 배치가 안정하니까 비활성 기체가. 그래서 이온이 형성이 되고 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8개를 채우는 거지. 그게 바로 공유결합이거든. 그럼 어쨌든 전자가 결합해 있는 상태란 말이지. 이걸 갖다가 쪼개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화학결합이잖아. 그게 일종의 분해예요. 그러면 에너지를 가해갖고 결합이 안정적으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가해서 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분해하는 과정이 열을 가했어요. 뭐가 있냐면 열분해가 있어. 그 다음이 전기분해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촉매분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분해도 있어. 뭐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분해하는 종류. 선생님이 조금 에너지 차이로 좀 설명을 했는데 열분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알코올 램프나 이런 걸로 가열하는 거지. 열을 가해가지고 분해하는 거. 근데 이제 웬만한 것들은 열로 분해가 좀 잘 안 돼요. 대표적인 물 같은 경우 한번 해볼까요? 물은 수소하고 산소가 결합돼 있는 거잖아. 화학적으로. 그래서 이걸 만약에 분해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니? 얘가 수소 기체하고 산소 기체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분해가 돼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걸 열분해하면 이렇게 안 되고요. 어떻게 된다? 여기 액체를 이렇게 집어넣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고. 이거는 화학 반응이 아니잖아. 물이 뭐가 된 거야? 수증기가 된 거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걸 상태 변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게 되면 열을 가하게 되면 분해되기 이전에 먼저 분자 간의 인력이 끊어져 갖고 그죠? 물 분자가 깨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 상태가 변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라부아지에가 이거를 조금 더 실험 장치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주철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 400도로 가열해갖고 물을 주전자로 붓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주철관 안에서 열분해 반응이 일어나서 수소하고 산소가 나온다는 걸 밝혀내긴 했어. 열분해도 가능하긴 해. 근데 특수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을 가하면 그냥 수증기가 돼버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손쉽게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센 걸로 지져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물을 전기 고문하는 거야. 그죠? 전기로 지져주는 거죠. 우린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열분해를 파이롤리시스 너네 혹시 들어봤니? 파이롤리시스라 그래. 파이로. 영어 공부 좀 할까? 파이로. 열 이런 뜻이야. 열. 파이로. 그래서 유리 초자기구 중에 유명 회사 이름인데 파이렉스라고 있어요. 걔는 우리 알코올 램프 같은 걸로 가열하거나 토치 같은 걸로 가열해도 물을 끓일 수 있고 다른 더 높은 온도도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리의 대표적인 게 열팽창 계수가 너무 커서 가열하면 그냥 깨져버리거든. 잘못하면. 가열했다 식으면 그냥 깨져버리거든. 근데 얘네는 열 경화 처리를 해가지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이롤리시스 열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니네 혹시 파이로매니아라고 들어봤니?
이런 단어 들어봤어? 파이로매니악. 매니악이 뭐야? 광적인, 미친. 그죠? 파이로는 뭐지? 열, 불. 뭐겠어? 방화범. 역사적인 방화범 누가 있냐? 로마의 네로 황제. 로마 시내 불질러 놓고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뉴스에 나오죠. 막 연쇄적으로 자동차에다 막 불지르고 도망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CCTV에 찍히고. 그런 사람들 불질러 놓고 좋아하는 거야. 쾌감을 느끼는. 그걸 파이로매니악이라 그래. 그래서 파이로가 불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분해는 뭐냐면 우리가 전기는 일렉트로잖아요. 일렉트롤리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시스 그럼 분해인가 봐요. 일렉트롤리시스. 그래서 전기분해를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제 뭐가 우리 배웠던 수소하고 산소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늘 이제 이거 할 거거든. 그러니까 전기를 넣어줘서 분해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거기에 전자가 관여했기 때문에 더 센 전자를 넣어주면 얘네들이 분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촉매분해라는 게 나와. 이게 이제 조금 더 센 건데 촉매분해는 캐탈리시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촉매 반응 뭐 이런 거 들어봤지? 생명에서는 뭐로 배웠니? 효소 반응. 이게 대표적인 생체 촉매 반응이었고 화학에서 촉매. 그래서 화학 선생님도 집에 귀찮아서 안 끼고 다니는데 선생님 졸업할 때 후배들이 만들어준 반지가 있어요. 화학과 졸업하면 그게 전통이야. 백금 반지를 만들어줘. 그래서 백금 반지가 백금이 촉매로 되게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그래도 좋은 거거든. 유기화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아무래도 어떤 조건을 막 바꿔도 반응이 잘 안 일어나. 그럴 때 그냥 반지 빼가지고 한번 넣고 반응하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백금이 그 전자들을 갖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근데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 그래서 백금이 촉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백금 반지 하나씩 갖고 있는 이유가 그거야. 그렇다고 해서 촉매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백금이 상하거나 그러지 않아. 반응 끝나고 나서 씻어서 그냥 다시 끼면 돼.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만 낮춰가지고 반응을 잘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다. 우리 그걸 촉매 반응이라 그래. 그래서 촉매를 집어넣고 분해하는 거 촉매 분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포톨리시스 이렇게도 얘기하겠지. 빛을 조여주는 거죠. 광분해. 니네 광분해는 최근에 이제 요새 플라스틱 안 쓰기로 한 거잖아. 플라스틱이 너무 이제 인류한테도 자연한테도 폐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광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혹시 들어봤니? 그래서 이거 플라스틱 사용하고 나서 그냥 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햇빛을 일정 부분 받으면 분해가 돼요. 보통 일반 플라스틱은 뭐 썩는데 50년 걸리고 100년 걸리는데 이런 플라스틱은 일단 폐기 처분하면 한 10년 내에서 다 분해되는 거야. 뭐 분해하니까 또 나오는 게 생분해성. 바이오. 그래서 비닐봉다리 같은 거 이렇게 버리면은 그냥 땅속에서 막 30년, 50년 이렇게 안 썩잖아. 근데 그 비닐봉지 만들 때 그 사이사이에다가 녹말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야. 그럼 얘 땅속에 파묻히면 어떻게 되니? 세균들이 그 녹말을 분해해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비닐이 잘게 쪼개지겠지. 그럼 금방 분해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뭐 생분해성 고분자 이런 얘기를 한다. 이 분해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이런 종류가 있다.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라고. 전기 분해가 나왔길래 선생님이 화학에서 다뤄지는 분해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써본 거예요. 전기 분해 한번 봅시다. 전기 분해. 자, 우리 결론부터 얘기할게. 이온 결합이 우리 지금 이온 결합하는 거거든. 아이닉 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온 결합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금속 플러스 비금속.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 그랬어. 금속 이온하고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된 거, 우린 이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밝혀낸 거야. 전기 분해를 통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을 결합할 때 이게 핵심이죠. 최각전자가 관여했다는 걸 알아낸 거야. 왜? 얘네들이 결합하고 있는 거가 외부에서 전기 분해라고 하는 건 외부 마이너스 음극에서 전자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 그 전자를 많이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그 전자 받아갖고 얘네가 찢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야. 전기 분해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화합물이
얘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얘가 전자가 관여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전기분해입니다. 그러면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전기분해가 누가 있냐면, 니네 전기분해 이온결합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너무 잘 아는 염화나트륨 NaCl 있지. NaCl에 이렇게 생긴 애가 고체잖아. 이거에 용융 전기분해를 한번 해볼 거야. NaCl의 용융 전기분해. 실험 장치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이렇게 사기로 되어 있는 이 막자 사발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고체 물질인 NaCl을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를 가열하는 거죠. 알코올 램프 갖고는 안 되고 산소를 좀 넣어주고 토치 같은 걸로 가열하면 되는 거야. 좀 높게. 그 여기다 이제 전극을 꼽는 것이지. 전극을 이렇게 꼽는 것이죠. 그럼 전극 꼽았으니까 이제 전원을 연결해야 되겠지. 전원을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연결한다. 자, 여기가 플러스.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야. 그 다음에 스위치를 닫아야 되겠지. 자, 여기서 이제 이 전기분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극, 음극이죠. 마이너스 극에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까? 양질의 전자를 공급하더라. 그러니까 얘가 지금 화합물로 결합되어 있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극에서 억지로 양질의 전자를 공급해가지고 얘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지금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안정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고 전자를 받았잖아. 그렇게 해서 결합되어 있는 형태지. 거기다 충분한 전자를 넣어줘 버리면 얘네들이 찢어진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여기 남학생이 선생님 포함해서 남자가 3명 있네요. 3명 여학생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 그래도 여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평온하게 여기 있는 거잖아. 그냥 그죠? 편하지? 편하지. 근데 오늘 저쪽 바깥에 블랙핑크의 제니가 왔어. 우리 여기 있을까? 아니죠. 우리 학생들한테 미안한데 제니가 그래도 조금 그냥 화내면 안 돼. 제니가 조금 더 양질의 전자입니다. 그죠? 인기 많은 전자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이 전부 나가버리는 거야. 센 놈이 들어오니까 다 나가버리는 거야. 이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우리 이게 화합물이 안정된 화합물이었는데 바깥에서 전자를 더 센 놈을 줘버리니까 우리가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니네 가만히 있어? 니네도 화나지? 우리도 남자 있어? 그러면서 플러스극으로 다 가는 거야. 완전히 결별하는 거지. 이게 전기분해요. 그래서 전기분해라고 하는 정의가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음극에다가 양질의 전자를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안에 애들이 일단 뭐가 되겠어? 이온이 되겠지. 용융 상태가 되겠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유동적이 되니까 먼저 누가? 전자가 여기 많이 공급이 되니까 자, 제니가 잔뜩 오니까 여기서 남자 역할을 하는 애 누구니? 플러스잖아. 얘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니네들은 이제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Na 플러스. 얘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뭐가 되더라? Na가 S로 이렇게 석출이 되더라. 우린 이걸 금속이 석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딱반딱거리는 금속이 석출이 되죠. 석출될 때 우리 화살표 아래로 이렇게 쓰지. 여기에 표면에 나트륨 금속이 석출이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플러스극에서는 가만히 있겠냐? 플러스극에서는 Cl 마이너스. 자, 믿고 있었던 남자놈들이 다 가버린 거야. 얘네 외롭잖아요. 어떻게 가야 돼? 플러스극에 다시 가서 남자 좀 보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Cl 2마리가 가서 Cl2가 되면서 전자 2개를 이렇게 내놓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극 가고 여기 와서 이제 기체가 뽀글뽀글 나오는 거야. 기체가 발생하는 거죠. 기체 발생하는 거잖아. 염소 기체. 니네 염소 기체는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어떤 냄새가 나니? 락스 냄새 생각하면 돼. 락스 냄새가 나요.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꽃잎 있지, 꽃잎. 장미꽃잎 같은 거 놓으면 어떻게 된다? 탈색되죠. 니네 락스 청바지 집어넣으면 청바지 색깔 쫙 빠져버리잖아. 탈색되는 효과가 있다. 이게 염소 기체라는 걸 알아낸 거야. 자, 그래놓고 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염화나트륨을 갖다가 전기분해를 했더만 마이너스 극에서는 금속이 나와요. 플러스 극에서는 기체가 발생해. 비금속이지. 아하,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하고 비금속으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양질의 전자를 넣어줬더니 얘네가 분해된 거 보니까 얘네가 결합할 때는 전자가 관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이게 전기분해의 두 가지 사실이에요. 이온결합이 금속,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내기 위한 거야. 생각보다 이온결합은 되게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한쪽에선 금속이 나오고 뒤에 가면 이제 얘 뭐죠? 전자를 얻었으니까 우린 얘를 뭐라 그래요? 환원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산화됐다, 산화전극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니네들은 그래서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개수 굳이 맞추면 여기 2개 써주면 되지 뭘. 그래서 전자 2개 왔다 갔다 했잖아. 이게 이온 결합이다. 그러면 전기분해 나온 김에 공유 결합도 같이 해보자고. 우리 공유 결합을 코밸런트 본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들아, 공유 결합도 똑같아. 공유 결합의 결론은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야. 이거 규명하면 되는 거예요.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그럼 결과로 비금속이 나올 거야. 기체가 발생할 거야. 둘 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를 할 거냐면 H2O야. 이거에 전기분해를 할 겁니다. 우리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애가 물이거든. 물을 전기분해할 거예요. 그래서 전기분해를 해야 되면 이제 이것도 실험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볼까? 비커에다가 이렇게 물을 갖다 놔. 물을 집어넣고 H2O. 여기도 똑같이 이제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을 이렇게 다는 거지. 이렇게 장치를 하고 전원을 연결하는 것이죠. 긴 거 플러스, 짧은 거 마이너스 이렇게. 자, 전기분해라고 하는 건 스위치를 닫아. 이게 마이너스 극, 이게 플러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극에다가 양질의 전자를 공급해주는 그 역할이 전기분해라고요. 그럼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1차적으로 순수한 물은 전기를 통하지 않습니다. 물은 전기를 통하지 않아. 오늘 집에 가서 물 진짜 전기 안 통하는지 손에다가 물 적셔가지고 젓가락 2개 잡고 한번 돼지 콧구멍에 꼽아보세요. 어떻게 되었어? 짜릿하겠죠. 이렇게 되면 합선된다. 니네 그 전이차가 220V잖아요. 이렇게 하면 합선되는 거야 사실은 니네가. 근데 니네 몸이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기로는 아마 이렇게 했을 때 합선이 되면 감전되면서 어디가 터지냐면 니네 똥꼬 밑에 거기가 터져. 거기 그 회음부라 그러는데 거기가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옛날에 그 일제 강점기 일제 그 고등계 형사들이 우리 독립투사들 그거 할 때 그 뭐라 그래 그 전기 고문 할 때 바지 벗겨가지고 막 찌익한 다음에 고기를 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가 막 부풀어 올랐다가 그게 터지면 죽거든. 그러니까 터질라 그러면 또 멈추고. 얼마나 잔인하냐.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그 학생 운동하는 대학생들 저기 남영동 분실 막 이런 데서 너네 뭐 그 영화도 봤잖아요. 거기서 전기분해 뭐 탁 치니까 하고 죽었다 뭐 그런 박종철 고문 사건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렇게 그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기 고문을 그렇게 시켰어요. 군대 가면 요새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군대 가면 전화기가 있어. 군용 전화기.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 그럼 거기서 한 4V에서 9V 정도가 만들어져요. 딸깍딸깍 돌리면 전화기가 전압이 발생해서 전기 신호로 가서 통신보안 이러면서 전화가 되는 거야. 그걸 통신병들이 까는데 통신병들이 그 312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데 그거 갖고 이제 괴롭히는 거야. 후임병들. 잡어! 돌리면 짜릿짜릿해요. 그 니네 거짓말 탐지기의 그랑 비슷한 그런 느낌인 거지. 어느 정도냐면 개구리를 산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갖고 연결해갖고 탁 돌렸더니 개구리가 엄청 세요. 그런 걸로 군대에서 이렇게 괴롭힌다고. 요새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전기 니네 먹어봤니? 난 전기 한번 감전돼 본 적이 있는데 진짜로 세탁기에서 전기가 샜나 봐. 선생님 평소에 뭐 일을 잘 안 하잖아. 근데 세탁기에 빨래 좀 내달라 그래갖고 그 나중에 이제 사람 불러서 고치긴 했는데 그 누전이 됐었나 봐요. 빨래 이렇게 내고 나는데 갑자기 뭐가 짜릿하는데 내 몸이 선생님이 한 60kg 나가는데 이 팔 하나가 이렇게 접히는 거야. 이게 여기로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게 전기가 근육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팔이 팍 한 3일 절이더라고요. 죽다 살았어. 누전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먹은 적이 있어서 전기 되게 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전기. 그래서 물은 전기가 안 통해. 물 안 통해요. 순수한 물은. 근데 니네들이 알고 있는 수돗물이나
그다음에 손에서는 땀이 나잖아. 손 땀나게 해갖고 손가락 한번 빨아먹어봐. 짭조름해요. 여기에 소듐도 나트륨도 들어있고 다 있다고. 그러니까 전해질 물질이 손에 묻어있기 때문에 손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는. 물론 이제 쇠젓가락도 전기가 너무 잘 통하죠. 자유전자 때문에 금속이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집에 실험하면 큰일 난다. 이건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뭘 넣어줘야 된다? 전기를 통하는 전해질을 약간 넣어줘가지고 분해를 시켜야 되는 거야. 그냥 순수한 물은 전기가 자체가 안 통하니까 전기 분해를 할 수가 없음이야. 이 전해질을 넣어줘야 되는데 전해질의 종류가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NaOH, 그 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 H2SO4, 뭐 이런 애들이 있다고. 어떤 선생님들은 막 이걸 외우라 그러는데 지금 내 하는 내용은 이 부분은 화투입니다. 화투에 전기 분해가 나오거든. 이런 종류들이다.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 안 되냐면 CuSO4 뭐 이런 애들 안 되고요. CuCl2 이런 애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NaCl 같은 애들 당연히 안 되겠지. 이런 애들은 아예 안 된다. 얘네들도 전해질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얘네가 왜 안 되냐면 다른 애들이 얘네들이 석출돼 버려. 얘네들이 석출되고 얘네들이 석출되고 얘네들이 석출돼 버려. 지네가 분해되는 거야. 얘네는 무슨 역할만 해야 된다? 이온의 역할만 해야 된다. 즉 이온의 역할만 해야 돼요. 전기를 통하는. 근데 지네들이 석출되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출될 수 없는 애들을 넣어줘야 되는 거야. 석출되는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화투 가면 배워요. 이게 이제 금속의 반응성 순서 뭐 이런 걸로 이제 아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알아둬라. 그래서 전해질로 넣을 수 있는 건 요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런 애들을 약간 집어넣어주면 여기서 이제 뭐야? 전기를 잘 통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 여기다 전자를 막 넣어주면 얘가 자연스럽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얘를 넣었다 해봅시다. 얘를 넣었다 해봅시다.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생겼겠지. 그럼 OH는 똑같잖아. NA가 문제네. NA도 플러스잖아. 아까 여기서는 NA가 달려갔잖아. 근데 여기서는 NA가 문제가 되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NA가 H에 비해서는